종목 브리핑입니다. 실시간 낭만 투자, 발언 투자의 종목 브리핑 그 첫 순서인데요.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편성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했던 진짜 시장이라든가 뭐 스포트라이트 이런 부분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오후 시간대에 이 종목 브리핑 코너를 좀 더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 브리핑은요, 전체 보험에 대해서, 보험 시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해요. 그러니까 보험 업종에 대한 전망인데, 보험연구원에서의 전망 자료를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전체 보험 시장은 이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라고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전체 보험 시장이 보시면은, 증가율이 2016년부터 꺾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전체 보험 시장의 그 성장률이 증가하다가 2016년, 17년도에 꺾이거든요. 특히 이제 생보 쪽도 마찬가지고 손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부분 좀 세세하게 분야를 보면 보장성이라면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인데 실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도 2016년, 17년도에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전체 금액의 보험료는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입니다만 성장률 자체는 하락이에요. 그 다음 저축성 보험의 역성장,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축성 보험도 사실상 성장 둔화 내지 역성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가 되고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추진이 예정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은퇴 시장에 대해서는 5.8%의 성장을 2017년도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퇴직연금 보험 시장은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장도 대규모 사업장들은 퇴직연금의 도입률이 높습니다만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좀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 개인형 퇴직연금의 확대될 가능성을 보험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인데요.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최근에 여러분들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린아이를 태우면 할인해준다. 뭐 할인 적용 같은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인하해서 그래요. 삼성화재가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고 나니까 다른 업체들이 인하는 못하고 대신 할인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인 적용을 해주는데 최근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다이렉트 보험 쪽으로 많은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점이고 온라인 보험 등에서 요율 인하 가격 요인 인하 효과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자동차 보험 업종은 전체적으로 4.8% 성장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네. 보험사의 RBC 지급 비율 여력인데요.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거예요.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서 주목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바로 직전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적인 보험 산업에서의 성장 파이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제 보험사의 RBC는 그 외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가 자산 운용 등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금리 인상이 나오면 각 보험사들의 RBC 지급여력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생보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이 생보사나 손보사들은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게 RBC 비율이거든요.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건 150% 비율입니다. 이제 100%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급 비율이 100% 이상은 최소한 돼야 되는 건데, 그 권고하는 게 150%인데, 정부에서는 뭐 괜찮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웃긴 거죠? 보험사들은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150%는 뭐 꼭 권고사항이지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면 삼성화재는 삼성생명 정도 빼면, 사실상 RBC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상당폭 더 20% 이상 더 지급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현대해상하고 KB손해보험의 지급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이 보험사에 지금 현재 내재된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보험산업에서 개정되는 제도인데요. 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제 비과세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2억 원 이하의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1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1억 원으로. 비과세가 폐지된다는 거?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저축성 보험에 있어서 계약이 원활하지 않겠죠. 과거보다는. 그 다음에 이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선호보험인데, 실손보험의 포인트는 특약형에 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약하고 기본형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해서 보험료가 좀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기본형과 특약형을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의 개선안을 보시면 단독형 상품 판매 의무화.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원래 실손보험이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해서 6,000원, 4,000원으로 나눠버립니다. 대신 이제 특약을 안 가입하면은 보험료는 싸집니다만 혜택 받는 거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의 개선에 따라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특약을 다 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기본형으로 할 거라고요. 일단은 이 실손보험의 개선안에 있어서는 그 과도기라고 봐야 되겠죠. 보험사가 손해보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좀 변화의 시기를 겪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4월 다음 달부터예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상품 구조의 자율적인 시장 규율이 시행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실손보험 시장에서의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거 참고가 됐죠. 보험사들을 보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 먼저 삼성화재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셨던 아까 2015년도 때가 최고점이었죠. 보험산업에서 생보와 손보의 성장이 2015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도와 17년도에 둔화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이 화면에서 자료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끼리 보험연구원에서 자료 추정치가 일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주가도 그 흐름을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올해가 더 나쁜데 내년까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그렇다면 결국 보험업종들은 주가가 2015년 고점 이후에 버텨내는 정도지 추세 상승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금리 상승이 곧 엄청난 수혜처럼 보험업종에게 혜택이 가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이탈하는 과정이고,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의 금리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단발적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보험산업에 있어서 계약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계약은 축소되고 뭐 금리 인상 효과만 좀 보는 관점에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추세는 꺾었다고 봐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빠질 건지, 아니면 올해가 언제까지 가장 나빴다가 바닥을 잡아줄 건지, 그 시점을 논한다고 하면 보험업종은 추세 상승이 아니라 거꾸로 바닥권을 찾아야 되겠죠. 바닥이 어딜까? 바닥이 어딜까? 그렇게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재는 추세 상승이 아니다. 기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반등이 나올 뿐,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라고 할까요? 그 효과가 있을 뿐, 성장의 어떤 추세가 작년과 올해 이어지는 관점은 아니다 이거예요. 보시면 대부분 다 2015년도, 16년도에 고점을 찍고 추세가 점점 낮아지는 과정에 있는 보험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업종은 금리 인상의 수혜로만 기다리는 감을 갖고 긍정의 관점을 유지하기보다는 아직 보험업종,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부분에 있어서의 축소가 보험업종의 악재다. 이게 더 큰 요인이다.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 보험업종은 저는 긍정 요인보다는 일단 관망과 위험 요인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는 바예요. 자, 보험업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 4대강 보건정치 테마인데요.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4대강 복원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2월 28일 날 한겨레 발 신문인데요. 야권발 4대강 복원의 시장에 들썩한다. 2월 28일 날. 2월 달부터 얘기가 돌긴 했네요.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복원해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국회에 제안을 해버렸죠. 그 전년도에도 신수구역 특별법 폐기해서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하라고 시민위원회에서 환경부 쪽에 기자회견 열면서 요청을 했고요. 국민의당 천정배 야권이죠. 이명박근혜 3대 적폐 청산 및 4대강 원상복귀, 언론 회복 뭐 이런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4대강 복원특별법을 3당이 야 3당이 동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8월에 4대강 복원본부 설치를 추진하겠다. 문재인 후보가. 결국 이번에 야권 성향은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천정배 후보, 안철수 후보, 손학규 후보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대다수 과거부터 4대강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복원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들이 정부의 행정부에 입성을 하면, 청와대에 입성을 하면 4대강 복원은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 테마라고만 설명할 수 없고 할 일 같아요. 향후 정부가 지금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듯이 야당에서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4대강 복원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증시에서는 너무 설레발입니다. 대선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확대가 우려가 돼요. 실적 없이 이슈 모멘텀으로 주가 차익 대응은 우려스러운 대응 관점이고요. 보시면 이화공영, 특수건설, 자연과환경, 해인, 우원개발, 사모개발, 통신건설, 코엔텍, 비치로시스, 보강산업 등 단기 변동 확대 종목들을 유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코엔텍은 실적을 동반하고 향후 건축 폐기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원하게 되면은 기존의 거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전부터 현재 실적이 괜찮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적이나 앞으로의 정책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요. 매매 추천도 받지 말고 매매 대응도 관심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일 뿐 사실상은 그림의 떡이란 얘기죠. 이 종목군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화공영 뭐 단기 그러니까 저 뉴스가 지금 2월 28일날 안희정 후보부터 얘기 나왔던 그 뉴스부터 빡 튀고 며칠 거래 주경했다가 다시 따다닥 튀면서 단기성 뉴스에 의한 정치 테마가 형성돼 버린 거잖아요. 이화공영이 회사를 딱 보면 실적은 글쎄요. 퍼는 볼 필요도 없고 퍼는 뭐 83인데 과연 이익이 뭐 뚜렷이 개선됩니까? 아니거든요. 이화공영 자연과환경 볼까요? 차트는 급등 나면서 이쁘죠. 오히려 자연광경도 2월 28일날 뉴스 나오면서 뜨고 횡보하다가 떠요. 근데 이화공영보다 덜해요. 이화공영 뜨니까 엄청나죠. 자연광경도 보시면 환경 생태 복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화공영보다 실제로 환경 생태 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더 이게 관심 있지 않냐. 원래 이 회사는 이제 조경 쪽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를 보니까 운매야? 실적이 뭐 꽈당인데? 최근에? 특수건설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특수건설, 우원개발, 해인. 특수건설. 2월 18일날 움직임 없다가 이번에 빠바방. 그 뒷박치는 거죠. 실적도 없어요.
그나마 코엔텍은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 증가하면서, 이 건축 폐기물이거든요, 이 회사가. 산업 폐기물 쪽이고. 그러면서 산업 폐기물 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일리가 좀 있습니다. 그 실적도 몇 년간 2013년도부터 쭉 이어졌잖아요. 월봉상 보더라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2013년도 연말 종가가 얼마예요? 2,300원대예요. 700원 올라왔어요. 한 20 몇 프로 올라온 거죠. 실적 성장은 보시면 100% 성장했거든요. 영업이익이 2014년도부터 100%대 성장했는데도 주가는 100%는 못 올라갔다고요. 그나마 코엔텍은 인정. 부채비도 적고요. 다른 종목군들은 사실상 테마의 성격이 굉장히 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치로시스나 보강산업이나 사무개발, 동신건설, 우원개발, 해인 등 이런 종목군들은 차트 이쁘다고 달라들고 수급 이쁘다고 달라들면 큰 코 다칩니다. 이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니냐? 변동성 매매를 즐긴 사람은 이익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뭐 게임머니 같이요, 즐길 수 있는 게임머니 가지고 이들 종목은 5일2평을 하회할 때, 예? 잘 보세요. 5일2평을 하회하거나, 예? 현재 아직까지 시세가 다 터졌다고 보진 않아요. 더 터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하공연과 자연과 환경을 보면 이런 거래량으로 급등을 줬다고 한다면 여전히 상승 파동을 출렁출렁 만들 수 있다고. 그럼 이거는 무조건 고점을 돌파하는 걸 볼 것이 아니라, 예? 시장이 어떻게 주가가 갑자기 빠바바박 누르고 거래가 없을 상황에서 그럴 때 툭툭툭 잡았다가 더 빠졌다가도 또 잡고 그리고 팍 튀면 먹고 튀는 거죠.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요, 아직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땐 차트로서는 기적 수급과 기적 분석이 하면 자연광경, 이하공영은 얘네들 한 번 더 해먹긴 하겠거든요. 얘네들이 대빵이거든요. 강하거든요. 특수건설도 뒷박 붙어졌거든요. 그럼 이 특수건설 같은 경우 많이 이렇게 쭉 내서 6,000원을 이탈해버린다. 미친 짓 하고 한번 사줬다가 반등 나오면 먹고 튀는 거. 이런 개별적 대응을 해야지, 이런 거를 추천받아가지고 어떤 추천받아서 트레이딩 한다라는 건 서로 간의 물량 싸움이에요. 회원이 많은 방은 이거 사세요. 그러면 뭐 우르륵 샀다가 청산하세요. 우르륵 팔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금의 일부분, 뭐 100만원 돈, 몇십만원 돈 재미삼아 하는 정도로 트레이딩을 해볼지언정 변동성 매매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받아서 포트 구성이라든가 뭐 이거 테마인데 실적도 좋고 앞으로 이런 게 4대강이 저거 하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갈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얼마까지 갈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네. 이거는 로또 매매로도 들어오지도 않는 종목들이고요. 이 테마는 분명 꽤나 좀 우려 먹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우려 먹을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근데 이번에 단발적으로 또 그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강하게 형성됐다는 것은,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선 테마의 정치 테마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대선 끝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브리핑에서는 보험업종과 이 테마, 정치 테마인 4대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내일은 또 내일 그 특징에 대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